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3월에 꽃샘 추위가 길게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폭설과 이어지는 한파로 늦겨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내린 눈폭풍이 뉴욕 일원을 강타했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대중교통도 제한적으로 운행했습니다. 해안가 일부 지역은 침수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적게 내린 적설량에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고의로 오보를 전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연방기상청의 눈폭풍 경보와 최대 적설량 20에서 24인치 예고에 뉴욕시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립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4일 내린 눈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7인치, 뉴욕시 전체는 6에서 8인치였습니다. 시민들은 다행이라면서도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는 14일 오후까지 발령했던 눈폭풍 경보를 서둘러 해제했습니다. 오히려 눈폭풍 경로가 빗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지역에는 최대 35인치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연방기상청이 예상 적설량이 크게 줄어들 것을 폭설 전날 예상했음에도 예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상청 담당자들은 13일 예상 적설량이 초기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기존 예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전 대비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와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피해를 보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상청의 오보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눈폭풍 준호가 올 것에 대비했지만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선거인 등록이 벌써 뉴욕에서만 3,000명이 넘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은 주요 일정을 공개하고 신고 신청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 일정도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기간은 오늘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이며 투표를 위한 신고 신청은 3월 30일에 마감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향후 주요 일정을 공개하고 선거 참여를 위한 신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간단한 인적사항과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 6층에 마련된 접수창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토요일에는 대형 한인마트에서 일요일에는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예정된 세무설명회와 순회 영사 업무 중에도 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뉴욕 총영사관에 등록한 신고 신청인 수는 국외 부재자가 2,628명, 제외 선거인이 836명으로 총 3,464명입니다. 지난해 20대 총선이나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월등히 빠른 속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투표소는 3곳에 설치되며 정확한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반이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커뮤니티 모임. 민권센터가 주최한 모임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회, 직능단체 등 10여 개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한인 단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형식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코얼리션 형식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이렇게 구성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직된 이민자 사회에 대해 사례를 발표하고 대체 방안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하는 이민자 보호 교회 프로그램과 법률 대책위 등을 소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손용호 영사는 미국의 국가정책에 관해서 한국의 정부관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한인 단체에서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영사는 만약의 경우 체포나 구금이 되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여기 미국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당국에 우리 총영사관에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첫 모임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반이민 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 교육, 정보 제공, 권익 옹호 활동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인 트럼프 케어가 자신의 보험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미국 내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트럼프 케어 법안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 또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비 절감 약속을 믿는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원 응답자 중 47%는 트럼프 케어가 오히려 비용을 올리거나 그 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부담금인 건강보험 공제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고 반대로 25%는 공제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는 우호적인 답변이 49%, 비우호적 답변이 44%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가족계획 연방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4분의 3가량이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두 번째 반이민 행정 명령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헌 조항을 없애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 여지가 많다는 판결입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 하루를 앞둔 15일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새 행정명령마저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와이 외에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과 매사추세츠 주정부도 연방법원에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은 1차 행정명령과 다르며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행정명령도 여전히 인종과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와이 연방지법의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연방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이 미국 연방 판사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네 번째로 현직에서는 왓슨 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호하겠다던 말과 달리 75만 다카 수혜자들도 추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ICE의 트위터 메시지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도 추방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트위터에 게재됐습니다. ICE는 지난 9일 추방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국토안보부의 추방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4개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체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면서 다카 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ICE는 트윗에서 다카는 합법 신분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민 단속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수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ICE는 실제 다카 수혜자 1,500여 명이 범죄나 갱단에 관련돼 추방유예가 취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구테레즈 연방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75만 다카 수혜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처사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부당하게 체포된 라미레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넓은 마음으로 다카 드리머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 소기업 지원 예산 3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당초 요청 5천만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세탁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5일 주 하원이 통과시킨 1,636억 달러 규모의 2017에서 18 회계년도 예산안에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 지원기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랑킴 주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소기업 지원기금 5천만 달러를 주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은 환경시설 공사를 통한 환경보호기금 형태로 책정됐는데 주 하원은 환경보호기금에 총 3억 달러의 지원기금을 할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달러가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대한 환경설비 규정 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중국인 네일 드라이클리닝 업주들은 이 기금을 통해 환경시설 설치 및 퍼크 대체기계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퍼크기계 교체 비용으로 7에서 12만 달러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네일업소들은 환풍기 의무 설치로 약 2만 4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일 세탁업계는 각종 규제로 살아남기 힘든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H1B 사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려하던 무작위 추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급행 서비스는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 회계년도 H1B 사전 접수가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접수 시작 후 5일쯤 마감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H1B 신청서 접수량이 쿼터를 초과하게 되면 마감 직후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무작위 추첨 방식이 당분간 유지됐습니다. 올해 H1B 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 학위 이상 2만 개 등 총 8만 5천 개입니다. 2대1을 웃도는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4월 3일 이전에 도착하는 H1B 신청서는 접수가 거부되고 앞으로 6개월간 급행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올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H1B 신청 수수료도 46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민국은 인상된 금액을 정확히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해드리는 뉴욕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소식입니다. 내일 19일부터 MTA 버스와 전철, 교량과 터널 등의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메트로카드 일주일 정기권이 32달러이고 한 달 무제한 카드는 121달러입니다. 일반적인 물가 인상률에 비해 대중교통요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은 뒷전, 요금만 인상하는 당국에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